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다. 반면 한 달 전만 해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가까웠던 중국 공장은 상당 부분 정상 조업으로 복귀했다. 이는 니케이가 일본 매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79개 일본 제조기업이 이 조사에 답변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 가동을 줄인 것이다. 일본 못지않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발 수요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신문은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경기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토요타, 완성차 공장 18곳 가동 중단. 토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등 최소 14국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토요타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다는 북미의 생산 거점 7곳을 포함해 18개 완성차 공장을 멈췄다. 전 세계 혼다 공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동을 멈춘 것이다. 차 부품 회사인 아이심정밀은 해외 공장 약 100곳 가운데 30여 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도 세계 78개 생산 거점 가운데 23개 거점을 차례로 가동 중단했다. 미국 공장 7곳이 포함됐다. 중국 공장 가동률은 높아져. 반면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 기업은 20%에 그쳤다. 니케이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중국 현지 공장의 76%가 생산 중지 상태였다며 현재는 80%의 현지 공장이 정상 가동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의 71%가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 정지라고 답했다. 예컨대 인도에선 정부가 전지역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파나소닉과 스즈키 등이 조업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히타치 제작소, 다이킨 공업 등이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 예상. 일본 내 생산 공장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최악 상황에선 한 발 비켜서 있다. 도시바가 일본 내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긴 했지만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니케이는 다음 달부터 토요타, 혼다, 스즈키 등이 연이어 일본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며 일본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를 속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30일 오후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66명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토요타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간 규슈의 미야타 공장 등 자국 내 5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기업이 기대했던 자국 내수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도 사라진 상황이다. 아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올림픽 개최 시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2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취할 듯.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관련 질문에 주말에 받았다. 사전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니까 일본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미즈기와 대책으로 공항, 항만 등의 문을 닫아 해외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것. 앞서 대규모 확진자가 속출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입항을 거부한 이유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중지하고 14일 격리, 공항 통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와 청와대는 사전 설명도 없었던 점에서 아베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오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어떤 걸 검토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우리도 4월 1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규제를 실시한다. 그런 큰 틀 속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북 지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협조적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며 호응이 없다.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경제 지금 폭망이지. 한일 통화 스와프. 지금은 어떻게 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 담당 강요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아소 재무상의 관련 발언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소 재무상은 실제로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심기를 드러냈다. 간담회 말미 기자로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소 재무상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6에서 7년 전의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6에서 7년 전쯤 일본은행에서 50, 재무성에서 100 정도 남아있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훅 줄어든 것이다. 그때 진짜로 괜찮냐고 묻자 한국은 빌려가 달라고 말한다면 못 빌릴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 머리를 숙이고 빌려가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리를 박차고 철수했다. 그게 끝이다. 스와프에 대해 한국과 있었던 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른다. 기자가 재차 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소는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만 했다. 한국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양국이 필요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됐다. 이후 외환 시장의 사정과 양국 관계의 추이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했고 2011년 한때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의 여파로 이후 증액분이 갱신되지 않았고 2013년 7월 두 나라 중앙은행 간 협정이 만료됐다. 아세안 한중일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체제 속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양국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 협정까지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양국 간의 통화 협력의 끈은 완전히 끊겼다. 아소 재무상이 말한 6에서 7년 전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로 협정 만료를 앞둔 2013에서 2014년 양국 간의 오간 대화를 지칭하는 듯하다. 아소 재무상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협정이 연장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계속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이 일본이 원한다면 하겠다는 식의 딱딱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의 일은 그게 끝이었다는 아소 재무상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 2016년 8월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재추진에 일단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협의 개시에 의기투합한 사람이 바로 아소 재무상 자신이었다. 하지만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1월 일본 정부는 진행 중이던 스와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아소 재무상은 소녀상 설치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져보면 가장 최근 한일 스와프 협정 재개에 밥상을 걷어찬 것은 일본 정부, 특히 아소 재무상 자신인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최근 협상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스와프 협정 연장 불발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뒤집어 씌운 것이다.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돈 빌려주는 쪽이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발언도 향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양국 간 협정으로 한국만 혜택을 보고 마치 일본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일본과 통화 스와프 몇억 달러 기사가 나도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화폐로 하는 거다. 엔화가 우리한테 뭔 쓸모가 있냐. 주식시장 빠져나가는 돈이든 뭐든 전부 달러 필요하고 노재팬 이후로 일본과 교류도 더 줄어서 엔화 필요성은 더 없어졌음.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화는 필요 없다.